영국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축구 클럽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클럽 또한 10,000명도 채 살고 있지 않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곳이지만 100년이 훌쩍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느 때처럼 그리 감동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클럽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닌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을 벗어난 채 그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클럽,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게 이어져 오고 있던 클럽의 역사는 2009년에 모조리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은 5부 리그인 내셔널리그에서 강등권에 머물러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클럽 자체가 파산 직전이었다는 점이었죠.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바로 그 순간 데일 빈스라는 남자가 클럽을 인수하면서 사라질 것만 같던 그들의 역사는 다행히 다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단주가 된 빈스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를 세워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진 기업가였죠. 그리고 그 신념은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에도 그대로 스며들었고, 그렇게 클럽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우선 농약이나 인공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잔디를 사용하고, 그 잔디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로봇이 관리합니다. 또한 경기장에 쓰이는 전력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하며, 선수들은 커피 찌꺼기와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고 있죠. 더 나아가 더 특별한 요소는 경기장 내의 모든 음식을 비건 메뉴로 교체했다는 점입니다. 훈련장에서도 비건 식사가 기본이 되었고, 팬들 역시 경기장에서 비건 음식만을 먹을 수 있었죠. 물론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처음엔 당연히 어리둥절함으로 다가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물론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까지 이 작은 클럽을 찾아와 인사이트를 얻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는 UN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축구 클럽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고, 피파로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클럽이라고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클럽이 품은 꿈은 고작 지구를 살리는 데서 멈추지 않았죠. 그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2부 리그인 챔피언십까지 올라서는 것. 그렇게 클럽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889년에 창단된 이후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는 오랫동안 논리그에서만 머물러 있는 클럽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스가 클럽을 인수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승격 경쟁을 하는 전형적인 성장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진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내셔널리그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승격 플레이오프에 도전했지만 클럽은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던 찰나 16-17 시즌을 맞이하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쿠퍼 감독이 클럽에 새롭게 부임하면서 다시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갔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벌써 1년이 흘러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찾아오게 됐고, 그 경기는 바로 웸블리에서 열리는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이곳에서의 아픔을 떠올리며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그들은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리그인 잉글리시 풋볼리그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고, 리그2에서도 또다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즌은 잔류를 위해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즌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의 쓴맛을 겪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클럽은 또 몇 년간 리그2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21-22 시즌을 앞두고 롭 에드워즈라는 젊은 감독을 선임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이 선택은 클럽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에드워즈가 이끄는 클럽은 시즌 내내 선두권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이날 경기에선 클럽이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리그 3위를 확보하며 리그1 조기 승격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분 후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모두 포효하기 시작했죠. 경기가 0-0 무승부로 끝나면서 리그1 승격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고 승격을 넘어 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는 겹경사를 맞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의 목표였던 챔피언십까지는 이제 단 한 걸음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올라갔던 시간에 비해 내려오는 건 한없이 빨랐습니다. 승격의 기쁨도 잠시, 리그1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 추락의 시작은 에드워즈 감독이 승격 직후
곧바로 와포드로 떠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어지는 여름 이적 시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고 줄줄이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클럽에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8명의 선수를 영입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클럽은 결국 처참한 성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말 그대로 재앙에 가까운 시즌을 보내고 말았죠.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추락의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클럽 내부에서도 선수들의 불만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훈련장에서 제공되던 비건 식단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식사는 내부 조리 시설이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배달되는 방식이었기에 매일 같은 메뉴가 반복된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클럽은 결국 문제를 인식하고 23-24 시즌부터는 상주 셰프를 배치했지만 그들의 성적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에드워즈 감독이 떠난 이후 잦은 감독 교체와 전술의 변화로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나 딩글리와 트로이 디니를 들 수 있는데 리그2에서의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아카데미 코치였던 딩글리가 감독 대행을 맡으며 잉글랜드 남자 프로축구 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그리고 시즌 중반엔 감독 경험이 전무했던 트로이 디니를 선임하며 클럽의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이 같은 결정은 클럽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신선한 시도로 여겨졌지만 결국 그 결과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외부에선 이런 선임을 보며 클럽이 성적보단 홍보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딱 잘라 말해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디니는 부임 후 6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경질되고 말았죠. 결국 클럽은 리그2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며 2시즌 연속 강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다시 논리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클럽의 유니폼 뒷면에는 3개의 작은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중 2개의 별만 채워져 있죠. 첫 번째 별은 리그2로 승격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별은 리그1 승격을 기념하며 채워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별은 언젠가 챔피언십 승격을 이뤄내는 날에 채워질 예정이라고 하죠. 비록 연속 강등을 겪으며 다시 내셔널리그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클럽은 여전히 마지막 별을 채우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젠가 이 3개의 별을 모두 채운 그들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 이야기였습니다.